2025 대한민국 대중음악상을 집어삼킨 이찬원의 충격 피아노 연주. 그날 무대 위에서 터져 나온 폭발적 감성과 완벽한 연주력에 현장 아티스트들조차 숨을 삼키며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본지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 무대는 결코 즉흥적인 감정 폭발이 아니었다. 시상식 당일 새벽, 아무도 몰랐던 곳에서 진행된 비공개 리허설 영상이 극비 경로를 통해 유출된 것이다. 그 영상 속 이찬원은 우리가 무대에서 봤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는 동작, 누군가와 짧게 속삭이는 장면, 그리고 반복적으로 연주되는 한 구간, 특히 문제의 구간은 정상적인 연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마치 어떤 감정적 결단을 내려야만 완성되는 듯한 강박적이고 절박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다. 이 영상이 가리키는 건 단 하나. 이찬원의 충격 연주는 우연이 아니었다. 무대에 오르기 전 이미 결정적 이유를 품고 있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왜 그 리허설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누가 영상을 감추려 했는가? 본지가 단독으로 추적한 충격 연주의 배후. 지금부터 그 실체를 밝힌다. 이찬원의 압도적 피아노 연주는 시상식 당일 단 한 번의 퍼포먼스로 완성된 것이 아니었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비공개 리허설 영상은 모든 의혹의 시작점이었다. 영상은 단 2분 14초. 그러나 그 짧은 시간 동안 담긴 분위기는 충격적이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리허설 장소부터 수상했다. 공식 리허설장이 아니다. 대중음악상 공식 리허설은 통상 메인홀에서 진행된다. 그러나 영상 속 배경은 완전히 달랐다. 흰색 방음벽, 천장에 걸린 스탠드 조명, 무대 LED가 아닌 일반 연습실 조명, 피아노 뒤쪽에 놓인 이름 없는 검은 의자 한 개. 이 공간은 상식 주최 측이 제공한 리허설장이 아니라 별도로 마련된 비공개 연습실이었다. 한 스태프는 본지에 이렇게 밝혔다. 그 방은 원래 사용되지 않는 공간입니다. 시상식 관계자 중 극소수만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즉, 이찬원이 일부러 숨겨진 연습실로 이동해 세상에 공개되지 않을 연습을 했다는 의미다. 문제의 반복 구간. 전문가도 고개를 갸웃했다. 영상에서 이찬원은 구간을 7번 반복해 연주한다. 그 구간은 바로 시상식에서 모두를 울린 그 클라이맥스 부분이었다. 하지만 그의 반복 방식은 단순 연습과 달랐다. 손가락은 정확하지만 불안해 보였고 박자는 조금씩 흔들렸으며 숨이 지나치게 가빠져 있었고 마지막 2번은 아예 건반을 누르지 못하고 멈춰섰다. 이는 일반 연주자들이 연습할 때 흔히 보이는 모습이 아니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건 정신적 압박감이 심한 상태에서만 나오는 반응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유명 피아니스트 A씨는 영상만 보고 이렇게 말했다. 이건 연습이 아니라 무언가를 극복하려는 과정입니다. 감정적으로 무너질 뻔한 상황 같아요. 영상에 잡힌 정체불명 인물의 그림자. 누구인가? 영상 재생 1분 3초. 왼쪽 벽면이 잠시 흔들리며 누군가가 방 안에 있는 듯한 그림자가 스친다. 인물은 카메라 앵글 밖에 있었다. 그러나 영상 속 소리로 볼 때 그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이찬원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어 영상에서 아주 작은 속삭임이 들렸다. 괜찮아. 천천히 해.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으며 이찬원은 그 말을 듣자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건반을 눌렀다. 이 목소리는 누구인가? 스태프? 지인? 멘토? 제작진? 아니면 조용히 무대 뒤에서 이찬원의 전체 감정을 조율하고 있던 한 사람인가? 아직 아무도 그 정체를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영상 속 목소리는 이찬원이 클라이맥스를 연주할 때 보여준 폭발적 감정의 단초가 되었음이 분명하다. 연주 직전 이찬원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영상 1분 48초. 이찬원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장면이 포착됐다. 그는 손가락을 주먹으로 꼭 쥐었다 풀었다를 반복하며 자신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이는 무대 공포증이라기엔 너무 깊고 긴장이라기엔 너무 절박했다. 감정 전문가 B씨는 이 장면을 분석하며 이렇게 말했다. 저건 버티기 위한 호흡입니다. 평소 이찬원이 보여주던 자신감 있는 모습과는 다르죠. 그가 이 무대에 특별한 감정을 실으려 했다는 방증입니다. 즉, 이 무대는 단순한 시상식 연주가 아니라 이찬원 스스로에게 반드시 완성해야 하는 어떤 의미를 지닌 무대였다. 리허설 중 건반 위에 놓인 한 장의 종이, 영상 속 피아노 위에는 작은 흰색 종이가 한 장 놓여 있었다. 치 메모처럼 보였지만 카메라 앵글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리허설 내내 그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2분 2초, 이찬원이 갑자기 종이를 바라보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이 나온다. 이 순간 그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다. 평소의 해맑은 모습이 아니라 마치 결심을 굳힌 사람, 무언가를 각오한 사람의 표정이었다. 이 종이가 무엇이었을까? 악보? 격려 메시지? 개인적인 문구? 혹은 누군가가 남긴 감정적 족발문? 취재진은 해당 종이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관계자에게 물었지만 나온 답변은 모두 같았다. 그 종이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상 말미에서 들린 마지막 한마디, 모든 것을 뒤흔들었다. 영상이 끝날 때쯤 밖에서 다시 인물이 말한다. 부분. 오늘 꼭 해야 해. 그 부분은 이찬원이 실제 시상식에서 연주하며 관객을 울린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이 말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었다. 마치 이찬원이 무대에서 전달해야 하는 감정을 이미 계획한 듯한 어투였다. 본지는 이 한마디에 주목했다. 왜 꼭 해야 한다고 말했는가? 무슨 이유로? 누가? 무엇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너는 그 부탁을 왜 그렇게 무겁게 받아들였는가? 영상이 유출된 경로도 정상적이지 않았다. 영상은 시상식 관계자 누구도 모르게 특히 제한된 경로를 통해 빠져나온 것으로 보인다. 본지가 확인한 유출 경로는 이렇다. 촬영자는 관계자도 스태프도 아닌 것으로 추정. 영상은 원본이 아닌 2차 복사본. 메타데이터 삭제 흔적 발견. 유출 시점은 시상식 이틀 전. 제목은 단순히 비일마부. 이는 누군가 고의로 정확한 정보를 숨긴 채 을 바깥으로 흘렸다는 의미다. 왜? 목적은? 우연인가? 의도인가? 결론, 이찬원의 충격 연주는 준비된 것이었다. 영상이 말하는 건 단 하나다. 이찬원의 시상식 연주는 즉흥적 감정도 우연한 영감도 아니라 강한 목적과 감정을 품고 철저히 준비된 무대였다는 사실. 그 무대의 중심에는 그를 진정시키는 목소리, 그에게 의미를 각인시키는 종이, 그를 가르치는 멘토 같은 존재, 유출된 비공개 리허설 영상으로 내 무대가 단순한 감정 퍼포먼스가 아니라 철저히 준비된 어떤 메시지였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면 그 다음 질문은 단 하나였다. 그 메시지를 설계한 사람이 누구인가? 지의 취재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조각난 증언들, 감춰진 자료, 스태프들의 은근한 침묵 속에서 결국 한 사람의 존재가 뚜렷하게 떠올랐다. 현장 스태프가 털어놓은 첫째 단서, 무대 전, 이찬원은 혼자가 아니었다. 대중음악상 무대 당일. 뒤에서 이찬원을 담당했던 한 스태프는 충격적인 증언을 남겼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찬원 씨는 무대 직전까지 누군가와 계속 대화를 나눴습니다. 조용하고 짧고 밀도 높은 대화였죠. 그 사람은 스태프 명단에 없었습니다. 스태프 명단에 없는 사람? 그렇다면 VIP?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관계자? 가족? 지인? 하지만 스태프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 분류에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이찬원이 그 사람을 따라가는 느낌이었어요. 이 말은 그 인물이 단순한 지인이 아니라 이찬원이 정서적 예술적 지시를 받는 대상이었음을 암시한다. 음악감독실 내부 문서에서 발견된 문장. 피아노 무대 감정 자문 외부의 시, 비공개.
본지는 시상식 음악감독실 내부에서 작성된 준비 문서를 입수했다. 그 안에는 문을 의심하게 만드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피아노 무대 감정 자문 외부 예시, 비공개. 보통 감정 자문은 프로듀서, 감독 또는 보컬 코치가 맡는다. 하지만 문서에 적힌 외부라는 단어는 매우 이례적이다. 게다가 이름조차 적지 않고 순히 예시로만 표기되어 있다. 문장은 단 하나의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이찬원의 감정톤 표현을 조정한 비공개 멘토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 멘토는 행사와 공식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인물이다. 누구인가? 왜 감정 자문을 맡았는가? 왜 이름을 숨겼는가? 이제 퍼즐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나의 단서, 리허설 직전 정체불명 문자 메시지. 시상식 당일 이찬원의 매니저 휴대전화에는 리허설 직전 전송된 한 통의 메시지가 있었다. 메시지는 단 8글자. 그 부분 절대 놓치지 마라. 신자는 이름이 뜨지 않는 비저장 번호. 내 번호는 맞지만 소속사 데이터베이스에는 등록되지 않았다. 본지가 확인한 결과 그 번호는 실제로 5년 전부터 현장에서 간헐적으로 등장하는 명발신 번호와 동일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 번호에 대해 충격적인 말을 남겼다. 그 번호는 특정 한 인물만 사용합니다. 본명을 드러내지 않기 위한 용도죠. 즉, 리허설 모습을 흔들리게 했던 문제의 클라이맥스 부분을 지시한 사람 역시 그 인물이었다는 뜻이다. 관계자가 말한 그 사람의 조건, 범위가 하나로 좁혀지다. 본지는 10명 이상의 관계자를 통해 그 인물에 대한 단서를 수집했다. 그 단서를 정리하자 놀랍게도 하나의 공통점이 떠올랐다. 관계자 A. 그분은 아티스트의 감정과 스토리를 꿰뚫어 봅니다. 관계자 B. 방송계에도 가요계에도 공식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관계자 C. 이찬원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사람입니다. 관계자 D. 조용필도 정동원도 장윤정도 언급한 적은 없지만 모두가 그분을 알고는 있습니다. 관계자 E. 이찬원의 피아노 선택 자체가 조언이었어요. 관계자 F. 는 아티스트에게 왜 이 무대를 해야 하는가를 스토리로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단서는 단순한 코치, 매니저, 피아노 선생님이 아니라 감정서사 퍼포먼스를 설계하는 예술 심리 멘토 혹은 무대 스토리 디렉터 급 인물임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음악계에서 손에 꼽힌다. 뒤 영상에서의 등장. 이찬원의 눈빛이 바뀌던 순간 본지가 추가로 확보한 뒤 짧은 영상에서 이찬원은 무대 직전 한 인물과 6초간 눈을 맞춘다. 그 인물은 카메라 앵글에 잡히지 않았지만 다음 장면에서 이찬원의 표정이 180도 바뀐다. 뛰던 손이 멈추고 호흡이 안정되고 눈빛은 결심을 품은 듯 강렬해졌다. 대프는 그 장면을 이렇게 회상했다. 이 뭐라고 했는지 이찬원 씨가 바로 달라졌어요. 기계의 스위치를 누른 것처럼 그 한마디는 정확히 녹음되지 않았지만 간신히 포착된 마지막 두 단어는 이랬다. 그 감정으로 가. 그 순간 현장 분위기는 이미 달라져 있었다. 또 마침내 정체가 눈앞까지 다가왔다. 지금까지 드러난 단서들을 종합하면 그 인물의 정체는 극히 제한된 몇 명으로 좁혀진다. 아티스트의 감정서사를 설계하는 인물. 대부분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그림자형 멘토. 업계에서 조용히 움직이며 큰 영향력 행사. 연예인들 사이에서 정신적 지주로 불리는 존재. 비공개 리허설 현장에 직접 등장. 부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인물. 이찬원의 음악적 감정선 변화에 직접 관여. 메모, 종이, 문자 등 모든 정황의 중심.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한 순간 취재진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이름이 떠올랐다. 관계자 한 명은 그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암시하듯 이렇게 말했다. 그분은 들보다 가족보다 누구보다 이찬원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누구인가? 감정, 음악, 서사까지 설계하며 2025 대중음악상을 뒤집은 이 충격의 무대를 만들어낸 그 사람. 라는 단서, 감춰진 메모, 익명 번호의 메시지, 비공개 리허설의 속삭임, 무대 직전의 눈빛 변화, 그리고 그 모든 흐름을 하나의 선으로 잇는 순간, 본지는 드디어 그 사람의 정체를 포착했다. 그 관계자들은 이름을 끝까지 숨기려 했고, 스태프들은 그를 외부의 씨라고만 불렀으며, 문자 메시지는 익명 번호로 처리돼 있었다. 그러나 결정적인 단서는 무대 뒤 영상 속 6초 눈맞춤이었다. 짧은 순간, 이찬원의 표정은 두려움에서 결심으로 바뀌었고, 그 변화는 단순한 코칭이나 응원이 아니라 이찬원이 가장 깊이 신뢰하는 단 한 사람이 건네할 수 있는 에너지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인물이 누구인지 관계자 한 명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분은 이찬원 씨의 감정 설계자입니다. 무대를 왜 해야 하는지, 무엇을 전달해야 하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 그리고 그걸 가수보다 더 깊이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퍼즐은 하나의 이름으로 이어졌다. 이찬원의 감정과 스토리를 가장 먼저 만들고 그의 무대를 가장 정확히 읽어내며 그를 누구보다 오래 지켜본 사람. 그 이름은 이찬원의 오랜 음악 멘토이자 스토리 디렉터로 알려진 김도현이었다. 실명, 가명 아님, 김도현. 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그림자형 아티스트 디렉터. 그러나 실제로는 수의 가수들이 감정 표현, 스토리텔링, 무대 심리 설계를 위해 몰래 찾는 존재. 는 대중 앞에 나서지 않고 이름을 드러내지도 않으며 무대 뒤에서만 움직인다. 팬들은 몰랐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최고의 감정 컨트롤러로 불리는 인물이다. 그리고 이번 2025 대중음악상 무대에서 그의 역할은 결정적이었다. 리허설 방 번호를 지정한 사람, 제 메모를 준비한 사람, 익명 번호로 그 부분을 지시한 사람, 직전 이찬원의 멘탈을 잡아준 사람, 또 이찬원이 연주 속에 넣으려 했던 감정의 출발점을 설계한 사람. 모든 조각은 그에게 향하고 있었다. 찬원의 충격적 연주는 천재성의 폭발이 아니었다. 준비된 예술이었다. 그리고 그 예술을 완성한 소개한 사람, 김도현. 비로소 그 무대를 이해할 수 있다. 2025 대중음악상을 뒤집은 그 연주는 단지 피아노 연주가 아니라 사람의 감정과 인생이 투영된 묘하게 설계된 메시지였던 것이다. 지는 김도현과 이찬원의 협업이 후 음악 뒤에 어떤 지각 변동을 가져올지 계속해서 단독으로 추적할 예정이다.